사장님은 왜 여기에 오셨는지요? 시신을 저 이장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하게 50cm 50cm 관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칠성판도 만들 겸 해갖고 나무를 사러 왔어요. 여기로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번제상이거든요. 지금부터 나무 사갖고 가는 걸 보고 조금 있다가 이제 칠성판도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관을 만드는 그 과정을 오늘 보여주게 될 거예요. 들어오고 잣대 18cm. 오늘 칠성판은 이것을 하나를 사갖고 가고, 그 다음에 3m 저기를 그 7장을 사갖고 가게 될 거예요. 저는 쓸 때 항시 이런 통나무를 쓰거든요. 공이가 너무 많네. 칠성판 살 때는 공이가 원만한 걸 매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이가 너무 다닥다닥 있는 거는 칠성판 할 때 안 좋아요. 아니, 무늬는 훨씬 더 이뻐요. 그런데 칠성 군역을 뚫을 때 이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 공이는요. 그리고 나무 살 때 이렇게 금이 간 것은 조금 피해야 돼요. 이렇게 금 간 건. 예. 이렇게 아주 이쁜 거. 이쁘죠? 결도 이쁘고 요 나무가 아주 좋아요. 이제 지금 칠성판하고 관 만들고 목침도 작업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재료 전기톱. 예, 이것도 전기톱이고요. 전기 대패. 그 다음에 한마드릴. 한마드릴 왜 쓰느냐, 사람네들이 무식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칠성판 하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시면 정확하게 답 나와요. 그 다음에 드릴. 이 한마드릴에 사용할 때 요 자체 군역을 뜨는 거거든요. 군역을 뜨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한마드릴에. 예, 그래서 여기다 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잣대, 그 다음에 테이프, 그 다음에 이거는 나무못이에요. 관 할 때 이걸 써야 돼요. 아, 쇠못을 안 쓰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싱크대 피스예요. 싱크대 피스는 원래 관 할 때 싱크대 피스로 고정을 한 다음에 군역을 뚫어서 나무못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싱크대 피스는 다시 빼버려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고정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작업하기 전에 먼저 꼭 장갑을 껴야 돼요. 장갑을 안 끼면 안 돼요. 그리고 먼저 연장 조립 과정. 이렇게 해서 요것을 최대한대로. 근데 관을 일반 제품을 사지 않고 직접 만드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큰 관은 사는데 작은 관 같은 경우는 파는 게 없었어요. 나무 박스를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품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칠성판도 제가 원하는 칠성판이 없어서 직접 제가 다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이상하게 기술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 됐고요. 먼저 칠성판을 본을 항시 만들어야 돼요. 항시 된장 담을 때도 간장 담을 때도 봄 원래 간장 100년 묵은 간장이 있어야지만 그 간장이 또 100년이 되는 거예요. 새로 담은 간장도요. 그래서 항시 이 틀은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 좀 맞춰주세요. 됐어요. 됐어요? 예. 저것도요. 공구는 쓰면 바로 제자리에다 놔줘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이따 작업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테이프로 감고 톱으로 자르게 될 거예요. 전기선 좀 연결해주고요. 전기톱 연결해주고. 항시 기계를 다룰 때는 조심해야 돼요. 특히 전기톱을 쓸 때는 가장 조심해야 돼요. 됐어요? 네. 공이가 있는 곳은 잘 안 돼요. 깔끔하게 잘 나갔네. 저거 본자 주시고. 북두칠성 판이 본자를 꼭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작업이 나중에 편하고
예. 그 다음에 한마드릴. 칠성판은 어떤 나무가 가장 좋은가요? 첫째, 칠성판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무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칠성판을 만들 때는 가장 좋은 나무가 오동나무예요. 오동나무는 재질이 가볍고 그 오칠을 했을 때 유충이 별로 안 타거든요. 그런데 꼭 오동나무로 할 때는 오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유충이 안 타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은행나무예요. 오동나무는 가벼워서 좋은 거고 은행나무 자체가 우리나라 정신과 원래 뿌리예요. 원래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동이족을 상징하는 원래 나무는 박달나무예요. 그리고 박달나무가 아마 기가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 다음에 바로 은행나무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나무가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 다음에 그 다음에 소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현재 나무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소나무 재질은 아니고 소나무하고 비슷한 과예요. 그래서 송진이 있는 나무면 모든 나무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송진이 있는 그런 나무, 소나무과가 좋아요. 그럼 소나무과는 낙엽송이나 잣나무나 이런 게 다 거기에 해당이 돼요. 예, 그런데 저는 되도록이면은 현재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나무과를 택해요. 다른 장의사나 어디에서는 염을 할 때 칠성판 말고 합판이나 다른 재질을 사용하던데요. 그래도 되나요? 그 원목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나무도. 그런데 나무와 나무를 붙인 나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풍수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칠성판 밑에 깔려 있는 게 어떤 경우는 베닐 합판까지도 나왔어요. 그것도 베닐 합판도 좋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쓰면 안 되거든요. 원목으로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거기는 개장을 했더니 이 나무를 짜맞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를 본드를 붙여서 압축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칠성판이 쭉 갈라져 있더라고요. 찢어져 있더라고요. 칠성판이 쭉 갈라지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항시 쓸 때는 이렇게 나이테가 정확하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 거. 그 원판이에요. 원목이에요. 이런 나무를 최고로 쳐줘요. 지금부터 이제 칠성판을 만들겠어요. 이게 지금 이제 칠성판 재단은 다 끝났어요. 원목을 대고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미판을 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마드릴로 빵꾸를 뚫어요. 칠성을 뚫어요. 요새는 기계가 좋아서 빵꾸를 뻥뻥뻥 잘 뚫었어요. 항시 원판이 있어야 돼요. 원판. 그래야지 작업이 항시 쉬워요. 그 다음에 여기 토치. 잠깐만요. 칠성판은 거의 다 됐어요. 칠성판이 가만히 한번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암놈과 순놈이 있어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에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양과 음을. 이거 우리가 칠성판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칠성판에 대해서 제대로 못 알아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하는 데가 없거든요. 칠성판을 보면 첫째가 국자 부분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DNA 구조가 어느 나라일까요? 서양에서 DNA 구조를 만들어서 밝혀냈지만 실제 DNA 구조는 우리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칠성판의 원리를 다 깨우치면 이 DNA 구조가 다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가 국자예요. 이게 북두칠성의 국자. 그 다음에 여기가 손잡이 부분이에요. 손잡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붙였을 때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게 DNA거든요. 그러면서도 사람의 형상을 말하는 거 이렇게 보이나요? 이제 불 댕기고 하면 더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이제 토치 들어갈게요. 작업을 하다 보면 이 군용 맨 끄트머리 부분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다 불로 태워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데 상처가 있는 것은 잘못하면 영혼이 깃든다라고 하거든요. 뚫은데. 그런데 조상을 섬기는데 영혼이 깃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은 항시 말씀드리지만 소금도 무서워하지만 이 불을 가장 무섭게 생각해요. 귀신들 자체가. 그래서 귀신 소멸은 항시 불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조상네들이 그것을 그때 당시는 그 전염병이 왜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아예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불로 태우면 이상하게 전염이 없어져요. 딴 동네로 전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신적이었던 게 오히려 병을 예방을 했던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이치를 다 깨우쳐야 돼요. 이치를 못 깨우치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톱으로 잘랐던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저기를 잡아줘요. 요 끄트머리를 항시 잘 해줘야 돼요. 이런 상처를 났던 부분. 예, 잠깐만요. 요 부분, 톱과 톱이 연결된 부분, 이런 부분을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항시 상처가 난 부분은 무조건 토치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유교 약사생불사는 이미 깨우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이치, 인간들이 가져야 될 이치들을 거의 다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없는 건 직접적으로 만들어요. 시중에 없는 건. 그렇다고 제가 이런 기술을 뚜렷하게 배운 건 없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이렇게 꼭 용이 뭉글뭉글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더 이쁘죠? 아니, 더 세게 흔들면 안 돼요. 흔들면 불이 일어나요. 여기 더 아예 바싹 태워버려요. 여기 끄트머리를. 잠깐만요. 아니, 흔들면 안 돼요. 흔들면. 요거 같은 게 튀어나온 게 아예 없어야 돼요. 그래도 오늘은 도와주는 분이 계셔서 작업이 훨씬 나아요. 아, 전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다 해야 돼요. 허리 다치니까 이렇게 피구하셔요. 허리 다쳐요. 이렇게 하면 송진이 부글부글 타지요. 여기 부글부글 일어나는 거, 이게 송진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송진이 없는 나무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기죠? 이 공이 부분에서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부글부글. 1차 이제 불 작업을 다 끝냈어요. 불 작업을 다 끝내니까 그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아까하고는 확연히 틀리죠. 꼭 뭐 같나요? 사람 얼굴 같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형국이 이렇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측은 양, 좌측은 그러니까 항시 모실 때, 아버님을 모실 때는 바가지가 동편을 향하고, 어머니를 모실 때는 바가지가 서편을 향해요. 서편, 동편. 그러니까 바가지가, 이 국자가 향하는 곳이 바로 동편이어야 되고, 남자는, 그 다음에 여자는 서편을 향해요. 그런데 여기서 동서남북을 가릴 때는 우리가 아는 동서남북을 가리면 안 돼요. 항시 주산이 있으면 주산이 북쪽이에요. 안산이 있으면 안산이 남쪽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불 작업은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사포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요렇게 가면은 고인들이 힘들잖아요. 사포 작업을 해야지 맨질맨질하거든요. 그럼 사포 작업 들어갈게요. 사포는 현재 사온 게 150방짜리예요. 150방. 그걸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질러요. 요 탔던 부분.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드네, 이렇게. 이때는 머리를 써야죠. 이것도 너무 커요. 여기요, 물 좀 뿌려줘. 한쪽으로 세워놓고. 지금 칠성판을 처음 보시다 보니까 후루꾸유, 그래서 이 다 밖으로 나가는 형국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여기는 안으로 모이는 형국인데, 요거는 부부금실이 좋다는 뜻이고, 이건 부부금실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왜? 얼굴을 따로 보고 있으니까. 이해 가시겠죠? 돌리세요. 이렇게 실수하는 것도 찍어야 돼요.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실수하는 거를 보고 왜 실수를 했는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항시 공자께서는 옳은 자는 규범적으로 더 계승발전하고 옳지 못한 자는 교훈적으로 내가 그와 같지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교훈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옳은 자도 내 스승이 옳지 못한 자도 내 스승이다 라고 하셨어요. 공자께서는요. 그래서 항시 공자님께서는 모든 것을 옳은 것도 교훈적인 거고 옳지 못한 것도 교훈적이에요. 옳지 못한 것은 그것을 보지 말고 안 하려고 노력하라. 그를 보고 내가 잘못하는 점이 있는가를 확인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행동하지 말라라는 게 바로 공자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칠성판이 지금 다 됐어요. 오늘 칠성판은 이거는 물기가 있어서 윤기가 있고 이 칠성판은 물기가 다 마른 상태예요. 그래서 확연히 보시면 DNA 구조 형태 이 자체가 항시 칠성판 바가지가 좌측에 있으면 남자, 우측에 있으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칠성판을 굳이 딱 하나를 샀어요. 요 칠성판을 샀는데 아이고 잘못 샀네요. 내 어머니 거 써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돌리면 여자께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남자께 되고 그래서 똑같은 걸 사서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칠성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뭐라고 했죠? 부부금실이 안 좋은 사람들 아셨죠? 그 다음에 칠성판이 이렇게 돼 있으면 부부금실이 좋은 사람들 아셨죠? 그런데 이런 비법을 아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칠성판 자체가. 그래서 항시 국자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보면 칠성판은 자기가 말할 때 보면 9개의 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별하고 겹친 걸 보면 안 돼요. 칠성판은 엄연히 말씀드리지만 칠성은 7을 상징하는 거예요. 7 자체가. 아시겠죠? 그래서 7을 상징하는데 어떻게 9개 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댓글 담궈보면 북두칠성은 9개예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얼마나 살았니? 네가 100년 살았니? 1000년 살았니? 10,000년 살았니? 이미 2560살 되신 분이 북두칠성은 7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별도 가만히 보면 7개예요. 그래서 8개니 9개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북두칠성은 동이민족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이족만이 이 북두칠성의 후예예요. 그래서 하늘의 후예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민족도 하늘의 민족이다라고 했지 정확하게 내가 어떤 별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라고는 설명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동이족만은 북두칠성은 바로 우리의 별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북두칠성을 사용하고 칠을 사용하면 다 동이족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칠성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가 칠성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냥 염을 하게 되면 시신이 쭉 처져요. 그런데 칠성판을 놓고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넘어지지 않으려나 모르겠네. 예, 이런 식으로 칠성판을 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염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드는데 칠성판을 놓은 상태에서 드는 것과 칠성판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드는 게 틀려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칠성판을 놓는 이유는 돌아가셨을 때 염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축 처지잖아요. 이 축 처지는 것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시신을 칠성판 없이 시신을 안장을 한다던가 하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칠성판을 놓는 이유는 바로 그 고개 돌리는 현상과 시신이 삐뚤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칠성판을 놓는 거예요. 특히 천민하고 양반은 틀려요. 양반들은 바로 삐뚤어짐이 없는 것을 양반이다라고 해요. 만약에 내가 삐뚤어진 자세를 잘하면 내가 천민이 되는 거고 쌍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삐뚤어짐 없이 바르게 북두칠성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오래된 묘를 이장할 때는 보면 뼈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칠성판을 사용하시나요? 오래된 묘를 이장을 할 때 정확하게 염을 하고 할 때는 다 칠성판을 사용해요. 예를 들면 시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 흙을 그대로 여기다 그대로 흙을 해서 이렇게 놔요.
파선지를 깔고 5마디, 7마디 띠를 놓고 흙을 놓고 그 부분에 있는 흙, 시신이 썩어서 땅으로 돌아간 흙을 이렇게 놔요. 그리고 여물해요. 그때는 칠성판을 꼭 써줘야 돼요. 칠성판 없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칠성판 없이 할 때는 조금 있다가 그 50cm 간을 만드는데 그 간에다가 모셔요. 그 외에는 다 칠성판으로 이렇게 이장을 해드려요, 제가. 칠성판은 어느 민족이 사용하는 것인가요? 첫째, 칠성판을 사용하면 다 동이족으로 보시면 돼요. 동이족만이 칠성판을 사용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판때기를 대고 사용할 때 구멍이 없는 걸 사용하면 그것은 동이족이 아니에요. 간혹가다 칠성판을 보면 땡땡땡 하고 볼펜으로 그리는 칠성판도 있어요. 붓으로 찍는 칠성판도 있고, 그거는 절대 칠성판이 될 수가 없어요. 칠성판은 꼭 구멍이 나야 돼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 구멍이 없으면 물이 칠성판에 고여요. 그러면 100% 시신은 삐뚤어져요. 그래서 삐뚤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멍을 내고 시신에 썩은 물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멍을 7구멍을 뚫는 거예요. 동이족이 아리랑 고개로 가보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동이족이 아리랑뽀개, 아리랑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아리랑이라는 것은 동이족만의 천국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오래됐고 아리랑 쓰리랑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세상을 가고자 한다면 돌아가셨을 때 칠성판 위에 눕고 염할 때 7마디 묻고 그 다음에 봉봉에 7대를 올려야지만 우리는 북두칠성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아리랑뽀개, 우리만의 천국으로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칠성판 위에 눕고 7마디를 묻고 봉봉 7대를 올렸을 때만이 내가 원하는 아리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화장을 하기 때문에 1칠성은 사용할 수 있고 2칠성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칠성판 위에 눕는 걸 할 수 있고 7마디를 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봉봉장을 안 하고 평장을 할 때는 우리가 1칠성을 잃어버리고 2칠성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칠성으로는 조금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그래서 거의 70%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약사생불님은 칠성판을 왜 직접 만드시나요? 첫째가 칠성판을 만드는 것은 모든 게 이 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제가 만든 칠성판은 기가 좋아요. 그리고 장인이 만든 것 또한 기가 좋아요. 정성을 다하지 않고 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업자들이 만들어도 기가 센 자가 만들고 정성을 다하면 칠성판에 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를 찾기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요새 거북이 하나 찾는 것도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기가 있는 거북이를 찾아 돌아다니거든요. 기가 있는 거북이를 찾을 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기를 구할 수가 없을 때 제가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칠성판도 만들고 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약사봉도 만들고 목침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기가 생기는 거예요. 도인과 도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도인은 4가지에서 한 6가지 정도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자, 비기를 갖고 있는 자가 도인이고 그 이상은 도사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왜 도사나 도인들이 기술이 많을까요? 왜 자기만의 비기가 많을까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직접 하다 보니까 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 비기, 다리를 놓는 비기, 항아리를 만드는 비기, 도자기를 만드는 비기, 칼을 만드는 비기, 모든 음식을 만드는 비기, 이 비기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도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사가 되는 거고 비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도사는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오랜 세월 수행하고 오랜 세월 고행하고 오랜 세월 신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게 없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비기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고 자기가 도인이면 내가 몇 가지 비기를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만약에 몇 가지 안 되고 내 비기가 아니고 남의 비기라면 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수행자라고 하세요. 그게 더 안 쪽팔려요. 만약에 자기만의 비기가 없으면서도 비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이상으로 쪽팔린 게 없어요. 되도록이면 쪽팔린 짓 하지 마세요. 그래서
도사나 도인들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앞으로 유튜브 나가고 할 때 쪽팔리면 저한테 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뭐 혹세무민 이런 걸 좀 남기지 좀 마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뭐 나이가 얼마네 지랄하네. 도사 생활에 무슨 나이가 필요해요. 깨우친 자가 장땡이지. 제가 그래 이미 말했잖아요. 저 5,000년 전에 이미 약사 유리강열애불로 이 세상에 나왔다고. 이미 그렇게 말하면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해파리들이 절 공격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비기가 많으면 나는 이런 비기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훌륭하시네요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배울 점이 있으면 더 배워야 되고 가르쳐 줄 점이 있으면 더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유할 수 있으면 유교 약사생불사에 같이 어울려서 같이 가는 것 또한 엄청 훌륭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몇 가지 비기를 갖고 있는 분이 자기 혼자 공부함에 있어서 만약에 유교 약사생불사하고 어울릴 수 있는 분들은 유교 약사생불사에 오세요. 그리고 같은 가족이 돼서 제대로 된 도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도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